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조선일보가 선정한 베스트 애널리스트부터 이들을 키워낸 증권사의 센터장들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을 모십니다. 그리고 자산운용사의 유능한 펀드 매니저 분들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화 자산운용의 은기환 펀드 매니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좀 경력을 좀 찾아봤는데 네네. 지금 한 펀드 운용 경력이 한 12년 네, 정도 대충 되시는 그 정도 됐습니다. 하이 자산운용, 트러스트원 자산운용 등을 거쳐가지고 지금은 이제 한화자산운용에서 네. 펀드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기후 변화 대응 투자 관련해서는 국내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네, 명으로 꼽히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렇게 네.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라는 그런 그래서 영광스러운 오늘은 호칭을 주제를 네. 기후 변화 대응 네. 투자법 요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잠깐 소개하는 블로그를 좀 봤더니 네. 실제 이게 생활 속에서 기후 변화 대응 이거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예. 좀 나와 있던데 네. 오늘도 아까 보니까 텀블러 갖고 오셨던데요. 예. 지금 저기 제가 항상 갖고 다닙니다. 텀블러를. 예. 어떤 식으로 좀 실천하고 계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뭐 엄청 거창한 건 아닙니다만 그 텀블러 말씀하신 것도 도움이 좀 되긴 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올 때도 제가 이제 전기차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타고 다니고. 전기차 비싸지 않아요? 보조금 있으니까. 보조금도 있고 저는 사실 중고로 샀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비싸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이 옷도 중고고요. 그래요? 예, 웬만하면 새 옷을 사는 것보단 좀 오래 쓰고 또 공유해서 쓴다거나 중고로 사는 게 또 많이 도움이 되고요. 또 가장 또 이 들으신 분에게 좀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제 채식을 조금씩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좀 이따 채식 투자 얘기도 좀 예. 나올 텐데 실천으로 이제 예. 기후 변화 대응 투자 또 하시고 계시는 그런 펀드 매니저입니다. 네. 그럼 처음에 이제 이 기후 변화 대응한 투자 이런 거 왜 해야 됩니까? 일단 가장 기초적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그 기후 변화 관련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손실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제 기후 변화 관련한 위험을 크게 물리적 위험, 전환 위험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물리적 위험은 뭐 지난번에 한파가 뭐 미국에 닥쳤을 때 이제 막 뭐 공장 가동을 못했거나 뭐 가뭄이 들어서 물이 부족해서 공장 가동이 안 되거나 뭐 이렇게 기후가 바뀌었을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이제 물리적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환 위험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경제의 많은 부분을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전환을 잘 대처하지 못했을 때 갖고 있는 자산이 흔히 요새 말하는 좌초 자산이 될 경우에 생각하는 위험인데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최근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 회사가 석탄 터빈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석탄 발전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한 10년 동안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응을 좀 잘 못한 결과 좀 안타까운 그 지경까지 이뤘는데 이건 이제 비단 현재는 두산중공업 정도인데 만약에 현재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 여러 산업이 장래 한 10년 이내에 이런 대응을 잘 못할 경우엔 그런 전환 위험이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러한 기업에 많이 투자를 할 경우에는 같이 손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후 변화 관련해서 어떻게 산업이 바뀌어 가고 있는지 그와 관한 위험이 내가 투자한 자산에 얼마큼 좀 반영이 돼 있는지 등을 좀 잘 알고 계셔야 투자할 때 좀 그런 손실을 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후 변화 대응 이제 이렇게 들으면 좀 약간 의무감에 예. 한다 뭐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기후 변화 대응 투자 뭐 해가지고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을까 이게 생각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무슨 기부하거나 무슨 저 환경 보호 단체 돈을 그 기부하는 것과는 사실 좀 성격이 많이 다른데요. 저는 이게 충분히 투자여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 테슬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테슬라가 저 시가총액 1조 원, 1조 사실 달러 녹화한 당일에 사실 지금 테슬라가 급등한 그랬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기후 변화 또는 기후 위기 이게 이제 전 인류가 같이 해결해야 되는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마 그동안 인류가 겪었던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코로나19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뭐 과거에 전쟁, 뭐 핵, 뭐 그다음에 기아, 난민 여러 가지 이제 인류가 겪고 있는 또는 과거에 겪었던 그런 위기들이 있는데 그 위기 중에서 사실 기후 위기라는 거는 비가역적인 성격 때문에 또 어떤 그 타임라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몇십 년 안에 우리가 얼마큼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아예 불가능한 이제 그런 어떤 시기의 문제, 비가역적인 문제라서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인류가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위기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결국 그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 그 해결에 따라 그 경제적 보상이 따른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그 기후 변화에 좀 잘 대응한 기업은 수익률 실제로 잘 나오고 있고요. 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여러 태양광 기업이나 뭐 2차 전지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한 산업들인데 이런 산업들의 사실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 한 1, 2년 동안.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 운영하고 계시는 그린 히어로 펀드 요거 주식형 잠깐 봤더니 연초 대비 수익률이 한 20%가 넘어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투자해서 수익률을 꽤 올릴 수 있는 그런 투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지금 너무 총론적인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 기후 변화 대응 투자를 하려면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두면 되는지 좀 그 아마 얘기를 국내 해주세요. 투자자분들이 아마 지금 방송 들으신 분들도 바로 딱 떠오르는 거는 아마 전기차와 2차 전지일 텐데 뭐 그냥 바로 떠오르는 그게 정답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기후위기 대응의 가장 핵심은 그 에너지 전환인데요. 그 이게 결국 이제 온실가스 배출이 원인이기 때문에 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온실가스 배출이 어디서 나오느냐 따져보면은 대부분 이제 에너지 생산에서부터 그다음에 이용에 이르기까지 에너지와 관련돼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한 80% 가량으로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근데 인간이 지금 현재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 중에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에너지 중에 대표적인 게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이제 태양광과 풍력이고요. 그리고 이 재생에너지는 좀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생산을 우리가 필요할 때 생산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 생산하지 않는 이런 그런 조절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자연에 의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장을 좀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최대한 많이 생산한 다음에 저장을 미리미리 많이 해놔야 됩니다. 그럼 저장하기에 가장 대표적인 수단 두 가지가 이제 배터리와 수소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배터리,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까지 에너지 저장 수단으로서 가장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저기 전기차하고 2차 전지 이쪽 먼저 보죠. 여기에 투자 포인트는 어떤 걸 좀 잡아보면 돼요? 전기 사용량이 우리가 현재 에너지 전체 사용하는 것 중에 뭐 국가마다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전체 에너지 사용량이 전기로 사용하는 게 약 2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전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전기로 바뀌는 흔히 말하는 전기화 이게 굉장히 큰 모멘텀과 큰 방향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전망 기관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그래서 전기의 사용량이 2배에서 3배 정도 커진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전체 지금 2차 전지 생산량이 작년에 약 300 기가와트가 되고 올해 한 500 정도 넘어갈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제가 아주 정확하게 계산한 건 아니고 제가 자체적으로 계산을 해본 건데 전 세계 이제 발전량에서 어느 정도 저장을 해야 될지 그 이제 가정에 따라 계산을 하자면 최소 5,000에서 10,000기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한 300, 올해 500 생산을 하는데 배터리가 계산을 하면 만이니까 500에서 만이면 거의 이제 20배 정도. 10배에서 20배. 10배에서 20배 정도 필요할 거라고 저는 계산이 되는데 뭐 이런 정도는 사실 이제 특히 제조업에서는 이런 정도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해야 됐던 적도 없고 아마 거의 제가 보기엔 전무후무한 수준의 성장성이 아닐까. 그래서 이 정도 성장하는 산업에 우리가 뭐 투자를 안 한다고 하면 굉장히 큰 뭐 기회 손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기차, 2차 전지 뭐 그렇다고 해도 이 에너지를 생산할 때 사실 그 친환경으로 생산 안 하면 화력 발전해가지고 전기차 운영하면 사실 이 기후 그렇습니다. 대응에 별로 그게 도움이 이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반쪽짜리이긴 하고요. 뭐 그래도 그냥 상식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석탄에서 생산한 전기라고 할지라도 음. 전기차로 하는 게 그냥 내연기관차의 배출량보다는 음. 적다라고 그런 이제 연구가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기억할 거는 전기를 탄소 배출하지 않는 전기를 생산을 하고 최대한 전기로 많이 사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난방만 하더라도 대부분 요새 이제 도시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전망하자면 전기로 이제 난방하는 시스템으로 또 바꾸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쭤보는 예, 건데 예. 이제 그러면 그 에너지 전환, 그러니까 좀 발전 쪽 이쪽 그 신재생 에너지 예. 로 이제 저기 전기를 만드는 쪽 여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건데 네. 이 태양광이 좀 대표적인데 이 좀 주로 중국이 지금 장악을 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좀 이런 거 투자해야 돼요? 사실 이제 뭐 꼭 비단 태양광뿐만 아니라 음.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좀 잘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거의 장악하고 있고 또 특정 산업을 특정 국가가 장악하는 게 너무 많은데 이게 이제 뭐 자유시장 이렇게 된 지 오래되고 전 세계가 이제 단일 시장이 되다 보니까 경쟁한 결과 어떻게 보면 그런 결과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이게 좋다는 것은 뭐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선 이게 전 세계 단일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투자자가 투자의 관점에서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기업을 투자할 수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네. 제가 사실 이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 그 그린 히어로 펀드에서도 비단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태양광 주식 뭐 미국, 중국, 유럽 가리지 않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 태양광 쪽의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태양광 투자 포인트요. 네. 2차 전지랑 좀 비슷합니다. 이것도 이제 지금 현재 전 세계 전기 생산량 중에서 태양광 또는 풍력으로 생산되는 게 약 10% 남짓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보통 전망에 따라서 60에서 70%까지 커진다라고 하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태양광의 그 발전 설비가 얼마큼 더 투자돼야 되냐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 네. 한 5배 정도 이상 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작년에 한 120, 30기가와트의 태양광이 설치가 됐는데 네. 한 1000기가와트 정도는 연간 설치가 되는 시장이 되어야 이 에너지 전환이 달성이 될 것 같거든요. 그 정도의 또 태양광도 2차 전지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관련 소재, 부품, 네. 설비 그런 걸 그렇습니다. 생산하는 기업들에 주목해야 되겠네요. 네. 또 하나가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수소 에너지. 네. 아까 저장수단으로 수소를 말씀하셨는데 요새 수소 경제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 이쪽은 조금 기술 발전이 예. 아직 그렇게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예, 너무 맞습니다. 좀 과하게 좀 나오는 측면도 있어 보여가지고 여기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수소는 일단 먼저 그냥 yes or no로 그냥 네. 답을 하자면 yes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수소 없이는 이제 안 될 거라고 대부분 이제 전망하고 네. 있기 때문에 수소에 투자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조금 잘 이제 현재로서 구분해서 보셔야 하는 것이 아직 그 배터리만큼 기술이 완전히 다 완성이 되어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소 역시 수소 생산에서부터 수소 저장, 그다음 수소 이용에 이르기까지 이 밸류 체인이 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 밸류 체인 중에서 어떤 밸류 체인은 좀 기술 경쟁에 따라서 좀 도태될 가능성도 있는 그런 기술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에 관해서도 온실가스 배출하고 있는 수소 생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비판적으로 좀 볼 필요도 네. 사실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점을 같이 고려해서 좀 수소를 접근하셔야 네.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보니까 그 펀드에 또 예. K-팝 기업인 아, 하이브도 예. 넣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 K-팝과 기후 변화 대응은 예. 무슨 관계인지 좀 사실 제가 모르겠는데요? 어젠가 그저께도 예. 좀 봤는데 그 블랙핑크가 예. 그 이번에 그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하는 거에 홍보하는 영상까지 이렇게 네. 다국적 언어로 왜냐면 음. 그 팀이 다국적이잖아요. 음. 했을 정도로 이제 전 세계 많은 그런 시민들에게 이 기후 변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 그 하이브에 속한 가장 대표적인 이제 국내 BTS라는 팀 역시 그 기후 변화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예. 미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음. 그 기후 변화 괜찮습니다. 대응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정치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이제 뭐 전기차를 탑니다, 뭐 채식합니다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만 개인이 그 노력해서 실천해서 줄일 수 있는 건 대부분 한계가 있고요. 정부와 국가가 나서서 제도를 만들고 그다음 필요한 산업을 지원하고 이런 정책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예. 결국 정책을 만들려면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 민주주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정치가 바뀌고 정책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뀌는 게
이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서 가장 그 정석의 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후 변화라는 문제 자체가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이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연대하고 조직할 수 있는 어떤 그 구심점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네. 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청년 세대 또 젊은 세대일수록 이 이슈에 더 민감하고 더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밀레니얼들이 특히 이 그렇죠. 기후 변화에 관심이 많다고요. MZ 세대들이 보통 그렇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MZ 세대 전 세계에 있는 MZ 세대들이 공통적으로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 문화 키워드가 바로 K-팝입니다. 네. 예, 그건 뭐 여기서 제가 굳이 강조를 안 해도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 K-팝 투자도 결국 기후 변화 대응과 연결이 된다. 예. 네. 그래서 실제 뭐 툰베리아 같은 그런 젊은 세대들이 나서기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찾아보시면 K-팝 for Planet이라고 그 K-팝 팬들이 조직한 그런 또 기후 변화 단체 행동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 이제 가면 내 국적이 어디입니다를 체크하지 않고요. 네. 저도 가입을 했는데 그래요? 예, 그러면 거기 가서 보면은 그냥 여기는 제가 예. 이제 관심이 있어서 가입만 한 것인데요. 예. 보면은 이제 BTS 팬이 가장 비중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랙핑크 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수의 팬들이 이 기후 변화 대응을 좀 주도를 하고 있고, 저는 성과로서도 지난 이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유세 현장에 당시 미국의 K-팝 팬들이 노쇼라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좀 행동을 좀 보여줬는데 그게 뭐 어찌 됐든 간에 대선에도 영향을 좀 미쳤을 것이고 실제 행동한 결과로 지금의 어떤 기후변화 대응하는 미국 행정부에 좀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어서 K-팝 팬들의 영향이 실제로 기후변화 대응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지금까지 얘기해 본 거는 어떤 기후 변화에 대한 뭐 전환 위험 이런 걸 막는 기업들을 좀 많이 얘기해 봤는데 기후 변화 속에서 뭔가 기회를 또 찾을 수 있는 기업들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 기후 변화에서 기회를 찾는 기업 중에 역시 좀 대표적으로 테슬라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테슬라가 흔히 알려지기로는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하지만 사실 조금 더 관점을 달리하면 종합 에너지 기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 실제로 테슬라가 그 솔라 루프라고 하는 태양광 패널을 실제 만들고 있기도 하고요. 또 대표적으로 에너지 저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너지 저장과 관련해서 뭐 파워팩이나 이런 메가팩과 같은 에너지 저장 설비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죠. 그리고 차량에서도 지금 뭐 완벽하게 구현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차량에서 전기를 충전했다가 충전된 전기를 다시 그 전력망에 공급하는 이걸 이제 용어로 이제 V2G라고 해서 Vehicle to Grid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차량에 있는 전기를 다시 그리드망에 전송하는 기술이 되면은 그럼 차량 자체가 이제 ESS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가 쌀 때 차량에서 저장을 했다가 전기가 이제 필요하거나 부족할 때 차량에는 전기를 다시 전력망에 공급을 하면 우리가 항상 이 에너지를 앞으로 재생에너지 기반이 되면은 그 이제 에너지 생산과 저장을 우리가 그 조절하는 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테슬라의 전기차가 그러한 역할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물론 거의 모든 뭐 현대차의 전기차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비즈니스까지 종합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하는 기업이다라고 보면 기후변화에서 기회를 찾는 기업 중에 좀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이제 저기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채식 기업 좀 맞습니다. 투자를 하시던데요. 왜 그렇고 어떤 기업들에 좀 관심을 둬야 합니까? 그 제가 앞서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약 80%가 에너지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나머지 20%가 바로 그 농업, 축산업 또는 토지 이용과 관련해서 배출되는 이제 온실가스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20%가 실제로 육상에서 배출되고 있는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16, 7%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차를 100% 바꾼다고 해도 16% 정도 줄이는 건데 이 온실가스 관련해서 먹는 거와 관련해 20%니까 이게 결코 좀 작지 않다는 거를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소 같은 거 키울 때 나오는 가스에 메탄 이런 게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좀 지구 온난화에 좀 위험하다.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도 저 읽은 것 이게 같아요. 이제 온실가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이긴 한데요. 이산화탄소 말고 이제 메탄도 두 번째로 영향력이 큰데 실제 이 단위
그람당 그 온실가스 그 정도는 약 20배에서 25배 정도로 네. 메탄이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하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나 양 또 이런 되새김 동물들에서 그 소화할 때 나오는 메탄가스의 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비를 적절히 좀 줄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치 이제 대안으로 채식? 대안으로 채식도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저도 고기를 굉장히 음. 좋아하는 편인데요. 네. 고기를 먹을 때 대체육이라고 하는 식물성 고기, 네. 배양육 뭐 이런 것들에 우리가 소비를 하면 고기를 좀 나름 즐기면서도 온실가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업으로 대표적인 게 아직 상장하진 않았습니다만 뭐 임파서블 푸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욘드 미트, 그다음에 이제 우유와 관련해서도 이제 채식 관련한 그 대체 우유라고 할 수 있는 오틀리 뭐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전 세계에 저도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각 국가마다 특히 우리나라에도 비상장으로 이렇게 채식 관련 대체육에 도전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앞으로 더 많아지면 우리가 투자 대안도 많아질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쪽도 한번 관심을 둬야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하나자산운용의 은규환 펀드 네. 매니저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 투자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기후변화 대응 투자 뭐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네. 생각하지 말고 좀 가까이에 있는 그 변화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전기차나 배터리나 이런 곳에 관심을 갖다 보면은 이게 확장이 되면은 기후변화 대응 투자하는 거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도 하고 기후변화도 대응을 하고 이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는 뭐 일석이조 뭐 이런 투자를 좀 하시는 걸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투자를 하면서도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한화자산운용의 은기환 펀드 매니저,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